네, 들어오셨습니까? 아, 한국말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도해 주시는 분은, 메리베 선생님입니다. 리소스 그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할 거는 고등학교 수학 과목에 대한 이해에 대한 개념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세 명의 전문가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세분 다, 수학 그 과목의 전문가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스쿨, 고등학교 수학 과목에 대해 전문으로 이제 도와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 FP 선생님이시고요. 여러 가지 정보와 아이디어들을 전달해 드리고 것입니다. 네, 이 두 분은 전에 수학 하이스쿨 선생님들로 일하셨고 지금은 본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분도 14년 동안 수학 가르치셨다고 그럽니다. 그게 고등학교에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 1시간 반인데요. 11시 반까지인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의논할, 이 정보들은, 세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로에 대한 관심입니다. 어, 학생들이 고등학교 이후로 진로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는 그 고등학교의 수학 과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졸업 요건에 대한 것입니다. 졸업에 하는데 필수 요건들이 무엇인가. 오늘 세션에서 그 수학 과목에 대한 졸업 요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이 수학 과목들이 중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목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같은 방에 계시기 때문에 카메라 보시면 서로 쳐다보는 것들이 보입니다. 네,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 이거를 도대체 내가 왜 배워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 수학, 더군다나 고급 수학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몇 가지 아이들이 그냥 몇 가지입니다. 몇 가지만 샘플로서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아이들이 어떤 그 진로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 기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많은 생각을 변해가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많은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 entrepreneur고 기업가입니다.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오너 뭐 이런 걸 관심 있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컵케이크 같은 거를 판다거나, 뭐 티셔츠를 판다거나, 뭐 음식점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언터프리너로서, 그 기업가로서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수학이 도움이 될 건가요? 이게 어떤 종류의 기업을 시작을 하던 상관이 없이, 모든 기업들은 알gebra 2 같은 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알geb라는 대수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1번 말고 2번 알gebra 2가 그래서 4년제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많은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들을 하더라도 그 알gebra 그 정도의 그 수학은 다 필요로 합니다. 이런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고 그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 그런 거가 이제 중요한 기술들이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 정보 과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정보 과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알gebra 2는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이러는 거, 프로세스나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그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확률과 통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번으로 이제 그 예를 듭는 겁니다. 그 Aircraft Systems Engineer라고 그래서 비행기 그런 거를 이제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에어크래프트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엔지니어링을 하더라도 시스템스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다면 적어도 정말 적어도 프리 캘큘러스 정도는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캘큘러스는 그 미적분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프리 캘큘러스는 그 미니멈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른 그 캘큘러스, BP 캘큘러스 이런 것들이 그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바로 그 군대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면은 그 테크니션처럼 이렇게 그 소모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니션 일을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그 돌아가서 대학을 4년제 대학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집니다. 군대에서도. 그래서 이제 4년제 대학을 갔었을 때는 이런 수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그 사이언스랑 매스 같은 그런 분야로 가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이런 프리칼큘러스나 칼큘러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 평수의 그런 직업 분야입니다. 네, 그 캔슬러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뭐 특별히 뭐 수학의 기술이 그렇게 필요한가? 내가 그렇게 수학을 잘하지 못해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네, 그거는 적어도 수학에 대한 어떤 이해와 기술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ASPA라고 Algebra Functions라는 건데요. 아주 낮은 수학이죠, 사실은. 그 Algebra 1 정도 되는 건데요. 그거나 Algebra 2 정도가 적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글과 통계학이나 아니면 이산수학이라고 비슷하게 그럽니다. 이산수학 덩들이 그 카운슬러스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에 필요한 수학의 정보들이 이거를 통해서 통계학과 이산수학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이거는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건데요. 이거는 새롭게 생긴 그런 분야입니다. 네, 그리고 그 월급도 굉장히 높고요. 네, 그리고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거가 진짜로 있는 직이고 그 월급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여기는 그 4년제 대학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AI를 사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그 AI를 통해서 가져낼 수 있도록 그, 그거를 하는 그런 엔지니어라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그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프리칼큘러스 미적분학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테크니컬한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 칼큘러스 자체는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칼큘러스는 정말 그 생소한 과학이나 뭐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거를 할 때 필요한 것이고요. 이거는 데이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사이언스 등 이 AI를 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 정보들, 데이터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분야를 만들어내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거는 직업군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화되어 가면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의 어떤 업 분야로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그런 직업군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처음 들어봤네. 여태까지는 그 직업군과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학 과목들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제공하는 수학 과목들이 어떤 그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택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많은 그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런 어떤 필수 기초는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하죠. 한국 아이들은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높은 수학을 하지만, 그 최소한으로 필요한 필수 기초는, 알geb라랑 지오메트리입니다. 그 배수학과 기하학이라고 하죠. 네, 알gebra 1은 그 8학년에 원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에, 재작년인가요? 새로 오신 그 교육감이, 교육감 선생님이, 앞으로 5년 안에, 모든 8학년 아이들이 알gebra 1을 패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하이스쿨 가고 알gebra 1을 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교육감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노력을 해서 8학년 아이들은 다 알gebra 1을 패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많은 경우에 애들이 7학년 때도 알gebra 1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6학년 학생을 두셨다면 아마도 그 인포메이션을 받으셨을 겁니다. 7학년 때 학생들이 알gebra 1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6학년 때 선생님들의 그 조언으로, 추천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게 수학을 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요. 전체적으로 어떤 과목들이, 수학 과목들이 있는지 6학년부터 이제 졸업할 때까지의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몇 학년이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자기의 수준에 맞게 좀 일찍 하는 애들도 있고 조금 늦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년의 아이들이 똑같은 그 과목들을 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 각자의 그런 수준에 맞게 자기에게 맞는 수학 과목들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전체 다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전부 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특별한 어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다른 클래스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이 조금 부진한 학생들, 어려운 아이들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클래스도 있고요. 또 알gebra 가기 전에 알gebra readiness라는 그런 클래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클래스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수학의 순서대로만 간다면 특별한 도움 필요 없이 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왜 8학년 때 알gebra 1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8학년 때 알gebra 1을 하지 않으면 어, 오른쪽에 제일 진하게 되어 있는 블루 색깔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AP 클래스들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1학년 때 알gebra 1을 해야지만 거기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 AP 요격분학이나 아니면 IB 를 하기 위해서는 어, 알gebra 1이 고등학교 5학년에 입학하기 전에 이제 이수가 돼야지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네, 7학년 때 이제 8학년 코र्스를 선택할 때 내가 뭐를 할지 잘 모르는 아이들인데 빨리빨리 이제 수학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사이언스나 매스 이런
전공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11학년 때, 12학년 때 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8학년 때 알gebra 1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아까 보였던 그런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12학년 때 대학교 레벨 AP나 IB 어, 그 매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아너스 매스를 하는 거, 아너스를 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보통 매스를 하는 거나 수학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좀 더 깊이 수학을 이해하고 깊이 하는 것을 원하는 학생들은 아너스 클래스를 하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수학적인 그런 그 기술들만 배우기를 원한다면 그냥 보통 수학 클래스를 택해도 충분한 것이죠. 네, 여기 보시면 줄이 덤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줄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전 과목이 필수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라색 보시면 프리 알지브라에서 그다음에 알지브라 1으로 가는 거는 점으로 되어 있죠. 점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그건 필수 과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알지브라 1을 하기 위해서는 매트 7을 해야지만 알지브라 1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과목에 대한 설명들 있는 코र्스 캐talog 보시면 뭐 이거를 다 이해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알gebra 하기 위해서는 지오메트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필수 과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다 꼭 그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교육 요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네, 그래서 수학 그 과에서 생각하는 것과 졸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졸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그런 졸업장 옵션이 있습니다. 그 이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스탠다드 디플로마라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졸업장이고요. 또 하나는 고급 졸업장입니다. 어드밴스 디플로마입니다. 스탠다드 디플로마, 그 보통 졸업장을 보게 되면 세, 3년 통합 과목들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는 알gebra 1을 꼭 해야 되고요. geometry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gebra 펑션이나 데이터 아나리시스나 알gebra 2나 다른 수학 과목을 꼭 해야지만 됩니다. 3년 동안. 이거는 그 3년에 세 개의 크레딧이 필요하다고, 수학 크레딧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정말 최소한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스탠드 디플로마를 받더라도, 3년 이상의 수학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직업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고급 졸업장, 그 리프렌스 디플로마에 대해서는 4년의 수학 과목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스탠더드 디플로마 3년의 수학 크레딧에서 하나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gebra 1과 geometry와 algebra 2가 필수 과목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제 수학을 4년 동안 하기는 하지만 어떤 과목들을 하다 보면 알gebra 2를 안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수학을 4년, 5년 하든 상관없이 알gebra 2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드밴스 디플로마를 받지 못하고 스탠다드 디플로마를 받게 됩니다. 어드밴스 디플로마를 받기 위해서는 꼭 알gebra 2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 4년의 크레딧 중에 알geb라가 꼭 포함돼야지만 됩니다. 네, 지금 9학년이라고 그러시네요, 이분, 아이가. 근데 9학년부터 앞으로 어떤 과목들을 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아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그 FCPS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매년 어떤 것들은 상관없이 수학 클래스를, 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수학은 안 하면은 퇴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년 수업을 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기술들을 밀려나가는 것을 원합니다. 여기 이제 알gebra 2를 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12학년 때 애들이 택할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네, 그 알gebra 이후에 있는 클래스들은 한 줄로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는 이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어,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서 다른 다양한 클래스를 택할 수가 있고요. 여기 줄이 있는 거, 줄을 그어놓은 것들은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리칼큘러스 다음을 해야지만 칼큘러스를 할 수 있다는 거. 어, 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에게 관심이 되는 것, 자기의 직업 관심사에 맞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꼭 풀 클래스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풀 클래스를 하고 난 다음에 API 클래스 안 하고 대신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풀 클래스보다 왼쪽에 있어서 그게 더 먼저 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들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알gebra 1을 하고, geometry를 하고, 그 다음에 알gebra 2를 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선택들입니다. 네, 어떤 학교들은 AP, 과목들만 제공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어떤 학교들은 IB 학교라서 IB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하죠.
교육감이 말하는 그 5년 안에 8학년 모든 학생들이 알gebra 1을 택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안에는 또한 이러한 클래스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학 과목들이 모든 학교들에게 어베일러블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과목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되기를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온라인 그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제공되지 않는 클래스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리고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선택들이 있나요? 이 학생들을 위해서는 컴퓨터 사이언스 클래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학 수준의 그런 많은 수학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 중에는 되도록이면 많은 그 수학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프리칼큘러스랑 AP 칼큘러스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리칼큘러스가 AP 칼큘러스의 필수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리칼큘러스가 지나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과목을 한꺼번에 같은 학년에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네, 선택 과목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12학년, 11학년 돼서 졸업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 뭐 특히 그 외국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버린 아이들은 그러면은 이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수학 과목을 하나 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네, 아까 보셨듯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수학 과목들이 FPS 학교들에서 제공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공되는 그 많은 클래스들 외에도 수학에 대한 것들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정말 수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 그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이제 접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스 팀이나 매스 컴피티션이나 매스 아너 소사이티 같은 거를 뭐, 어, 도인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은 학교 다닐 때 농구팀, 학교의 농구팀에 그런 홍보에 담당하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과목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수업에 대한 관심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반가운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대학에 가서 한다던가, 그다음에 커뮤니티 컬리지랑 같이 하는 두어 인로먼트라든 그런 것도 있고요. 여름 동안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도 있습니다.
선행이라는 거는 더 관심이 있고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 선행을 해야지 그냥 내가 빨리 끝내버리고는 졸업 네, 졸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나의 관심과 깊은 그 수학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선행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와가지고 기하메트리를 여름에 하겠다. 그럼 왜 그걸 하고 싶냐? 선생님들이 항상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 선행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다면 학교에 있는 카운슬러나 선생님들과 수학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직업에 대한 꿈과 계획들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좋은 방법인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수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순수 수학 말고도 수학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다른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예를 들기가 좋은 것이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는 수학이 많이 필요한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거 외에도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그런 과목들은 수학을 아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꼭 수학의 그런 클래스들 외에도 이런 클래스들을 그 수학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채워나갈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누려고 했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니 그 질문 있으시면 여기 그 Q&A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한국말로 하시면 제가 영어로 통역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올려주시면은 어, 네, 선생님들에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에이미 헌터 선생님이 Q&A에다가 올려준 음,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중에 하나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 클래스들 중에 그 4년의 수학 과목으로 그 카운트 되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컴퓨터 파운데이션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은 수학 과목으로 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AP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데이터 스트럭처나 이런 그 높은 컴퓨터 사이언스 클래스들은
수학 과목으로, 크레딧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아이클라우드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 다음에 웹사이트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도 또한 매스, 수학과에서 이제 제공하는 클래스들이지만 그거는, 어, 수학 과목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네, 질문 중에 하나는 프리칼큘러스와 캘큘러스 AB와 BC에 대한, 어, 네, 그 프리칼큘러스라고 우리가 그러지만 그 프리칼큘러스 with trigonometry라고 그럽니다. 트리고노메트리는 삼각법이라고 한국말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미적분학 적인 내용과 삼각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AP 캘큘러스를 얘기할 때는 AP 캘큘러스 AB가 있고 BC가 있잖아요. AB는 대학에 가서 하는 한 학기에 그 캘큘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C를 하면 두 학기의 캘큘러스, 대학교에서 두 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 중에는 AP 캘큘러스 AB를 택하고 1학년 때 하고 12학년 때 AP 캘큘러스 BC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것도 한다는 선택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IB 클래스에 대한 건데요. IB 애플리케이션과 IB 어널리시스. IB 클래스들은 지금 얘기한 두 가지가 다 포함하는 것이 프리캘큘러스와 통계와 캘큘러스와 그다음에 인산수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2년에 걸쳐서 두 과목을 하는 건데요. 이 두 과목을 했을 때 프리캘큘러스와 통계, 캘큘러스와 디스크리트 매스가 다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지니어링이나 의대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IB에서도 IB 어나리시스를 꼭 하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듀오 엔로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듀오 엔로먼트는
11학년 때, 12학년이 되기 전에 AP 캘큘러스 BC를 끝난 학생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학년 때는 조지 메이슨으로 가서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 이거는 그 대학교에서는 캘큘러스 3라고 합니다. 그것이나 아니면 리니어 알geb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 고등학생으로서 대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dual enrollment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리니어 알geb라나 캘큘러스 이런 것들은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는 만약에 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으로 볼 때 굉장히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캘큘러스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그 캘큘러스 에듀케이션을 하도록 하지만 그 노바를 통해서 두얼 인로먼트에서 노바에서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그 두얼 인로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몇 가지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그다음에 몇 가지 시험을 해서 대학교에서 코र्스를 택할 수 있는 아이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은 여기 질문 중에 그 8학년 때 알지브라를 하면 그러면 하이스쿨 크레딧을 받는가? 네, 맞습니다. 알지브라는 하이스쿨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때 외국어나 수학 이런 알지브라 원은 그 하이스쿨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클래스들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 하이스쿨 크레딧을 쌓아가는 거죠. 프리캐플러스에 아너스 클래스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아너스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어, 최근에 이제 새로 생긴 건데 AP 프리칼큘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AP 프리칼큘러스를 하고 마너스 프리칼큘러스를 안 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AP 레벨로 프리칼큘러스를 할 수도 아까 말씀드렸던 졸업장 중에 이제 고급 졸업장, 어떤 디플로마를 받기 위해서는 4년에 수학 과목이 필요한 거지, 뭐, AP 캘큘러스가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gebra 2까지만 하면 되고, 4년 동안 그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 중에 알gebra 1이 어려운 학생들은 알gebra 1을 2년에 걸쳐서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알gebra 1 파트 1이 있고요. 그걸 1년 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알gebra 1 파트 2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두 번째 해 합니다.
근데 만약에 4년의 클래스를 다 하지 못했을 때, 12학년 때 수학을 두 번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름에 수학 클래스를 하나 더 한다든가 해서 4년의 수학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얘기 모르겠지만, 무슨 과목을 선택하든, 어떻게, 이거 좀, 중요하지만, 한국 아이들은 문제가 없는 건데요. 페어팩스 카운티 버지니아에서는 원 verified credit라고 확인된 크레딧이 수학에서 하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중학교 때 알gebra 1이나 geometry를 한 학생들은 하이스쿨 크레딧이기 때문에 그거를 원 verified 크레딧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클래식을 패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SOL을 패스를 했었을 때 됩니다. 그런데 이거와 상관없이 다른 연방 정부에서 갖고 있는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3학년에서 8학년 사이에 수학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이스쿨 크레딧이 하이스쿨에서 매스 크레딧을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geb라와 지오메트리를 10년, 8학년 때 다 한 아이들도 고등학교에 와서 수학 클래스를 적어도 하나는 해야만 이 연방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필수 요건을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학을 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선택할 때, 합격을 해줄 때, 이 학생이 매년 수학을 했는지, 그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학 과목들 중에, 정말 어려운 과목들을 선택을 했는지, 내가 내 자신을 챌린지를 해서 어려운 수학들을 했는지를 그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일 클래스도 하고 그다음에 AP 클래스도 하고 어려운 클래스들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좀 높은 고급 과목들을 내가 공부를 하는가, 내가 열심히 다해서 챌린지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대학교에서는 좋아하고 원한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네, 말씀드린 대로 교육 간의 그런 계획으로 8학년에 아직 모든 학생들이 다 체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초등학교의 수학이 변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그 초등학교에서 어렵게 그래서 그 하나씩 가져가는 표식으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제 변화를 줄 거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녹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프린트아웃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내드릴 거고요. 위키로 보면 드리도록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